첫 번째, 러닝크루는 어쩌다가 민폐꾼들이 되었을까? 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애기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본 건데 요런 사진이 있어. 달리기를 자제하라는 게 말이 되나? 라고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활동인데 그거를 자제를 하라니? 조금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우리 동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 서초구의 반포 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 붙어 있는 건데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거저거 많이 단속하는 나라기는 해. 많이 단속하는 나라기는 한데 달리기를 단속하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보면은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있어. 늘어난 러닝 크루로 몸살 몰려다니니 위협적. 뭐 사람이 몰려다니면 좀 위협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막 너무 여러 사람이 막 몰려갖고 몰려다니면 조금 위협적인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서초구는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한다. 러닝 크루 두고 말말말 5인 이상 달리지 마. 길 막고 인증샷 민폐 러닝 크루에 칼을 뺐대.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러닝 크루 문화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인다이닝이랑 좀 비슷한 시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문화거든요. 물론 뭐 나이키의 위런서울 이런 거는 제법 옛날부터 있었어. 제법 옛날부터 있었는데 러닝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힙합이 되고 좀 핫한 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닝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요즘에는 러닝 크루라고 부른대요. 근데 아니 좀 이거 곁가지 얘기긴 한데 나는 이 러닝 크루라는 것도 좀 약간 용어가 좀 그래. 제가 약간 흥선대원군 스타일인가 싶은 게 그냥 달리기 모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약간 이거 좀 K 보여주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그 달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뛰는 사람들을 이제 러닝 크루라고 한다는 겁니다. 2022년 한 하순부터 슬슬 요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거는 오늘 나온 거예요. 아무튼 달리기에 빠진 MZ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사람들이 운동 모임을 한 게 이렇게 지적을 받기 시작하면 역시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장 문제야. 항상 우리나라는 그래.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지적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늘 복장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가. 아니나 다를까 러닝 크루들 수백만 원 걸치고 뛴다. 기죽기 싫고 인증샷 찍으려면. 근데 뭐 어찌됐든 이해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왜냐면은 달리기를 하는데 꼭 복장에 수백만 원을 써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아재인가 봐. 약간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달리기조차 옷차림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거야. 근데 사실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경제적인 원리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봐봐요. 러닝 크루는 누가 모인다 그랬어? 2030이 모인다 그랬잖아. 2030들이 요즘에 거의 다 싱글이에요. 결혼했어요. 2030들의 거의 대부분은 미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딴 것도 아니고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안 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복장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뭐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고 남자의 경우에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개체수가 모이고 경쟁이 강해지면 다 자기를 꾸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산복 왜 그렇겠어?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태가 지적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한국은 복장 지적이 반드시 들어간다.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지간에 이 그 러닝 크루라는 게 최근에 보면 이제 그 2030 세대의 취향을 설명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2030을 설명하는 가장 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콜포베 현상이죠. 요새 젊은 애들 전화 받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저도 2030인데 사실이야.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되게 텍스트로 소통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화는 내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시간 전략 게임 RTS 같은 거예요. 내가 봐봐 스타를 할 때 상대가 테란인 줄 알고 전략을 짰는데 정찰을 가보니까 상대가 프로토스야. 이거 이렇게 초반에 한번 실수 나면 사실 비가역적으로 돌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전화하는 게 실시간 RTS랑 똑같은 게 내가 상대방을 얘기하다가 말을 실수를 해버리면 그거를 담을 수가 없어. 실시간 의사소통이 그래서 사실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봐봐요. 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턴제잖아. 그렇죠. 삼국지 같은 거야. 일단
상대 턴이야. 그럼 상대가 막 뭘 적지. 그럼 나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 뭐 물론 업무 이메일을 쓸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당연히 그것도 민폐가 되겠지만 실시간 의사소통보다 텍스트 의사소통이 훨씬 더 리스크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2030 세대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실 이 리스크 회피성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슷한 취향이 전제되는 것을 약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러닝크루 같은 데는 생각을 해보면은 달리기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달리기를 한다라는 건 뭐야?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거는 되게 훌륭한 특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 이성을 꼬시려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안 하진 않겠지. 안 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판단할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야. 제가 아까 전에 턴제 실시간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취향이 전제되는 그룹에 들어가면 내가 이 사람의 판단할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사실 운동을 하겠다는 게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진짜로 저거는 건보 재정 이런 거에 굉장히 작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담배를 전매를 하면서도 흡연율을 낮추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여성 운동 인구가 증가하면 더더욱 좋지. 근데 왜 욕을 먹나를 보면 우리가 이 운동 모임의 민폐가 굉장히 역사가 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러닝크루 이전에 뭐가 있어서 자란이가 있었지. 자전거 타고 떼빙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셨단 말이야. 아니 이 유명한 짤 있잖아. 이 자란이 짤 있잖아. 사실 자전거도 진짜로 제가 한 20대 초반 요랬을 때 이제 30대 초반 뭐 이런 형들이 자전거 많이 타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BMX가 뭐고 뭐 로드가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또 막 우리가 익히 보았던 운동이 유행이 되고 사람이 모이면 복장이 문제가 되고 장비가 계급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단 말이야. 똑같았어 옛날에 자전거 유행을 할 때. 그래서 공도에서 떼빙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었고 그리고 역시나 당연히 고가의 복장 논란 절대로 그때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뭐 배드민턴 동호회가 공용시설을 점거하고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테니스 열풍. 이게 테니스 열풍이 코로나 직전이었던가? 아무튼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유행이었는데 우리 인스타에서 릴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모두가 테니스를 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그러다가 넘어가서 골프가 됐었잖아. 인스타 릴스에서 모두가 골프를 치던 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골프 웨어 시장이 그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난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진짜 코로나 기간이 정말로 그 유행이 진짜 번개같이 뒤바뀐 그런 때인데 테니스가 반짝 올라왔다가 한 1, 2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골프가 또 반짝 올라왔다가 1, 2년 만에 죽어버리고 2022년부터 뭐 파인다이닝, 오마카세, 러닝 요런 게 그때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 22, 23, 24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도 뭐 곧 끝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행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영인으로서 늘 이렇게 아싸에 머물 수밖에 없어. 맨날 수영장 가잖아. 그럼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재작년에 있던 사람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1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뭐 올해도 있고 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뭐 서울숲, 반포 종합운동장 이런 데 가면은 현수막 뭐 붙어 있어. 아까 여러분들 봤죠? 뭐 단체 달리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붙어 있죠. 여러분들 수영장 가면은 무슨 경고문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신입회원인데 텃세 부리지 말라고 붙어 있어. 텃세 부리지 말라고 아예 붙어있는 게 달라요. 이게 진짜 아싸의 스포츠는 이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아무튼 유행은 돌고 도는데 결국 사실 러닝크루 민폐의 이 문제점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공유지의 사유화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운동 모임 숫자 계속 늘어나. 뭐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지. 근데 숫자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공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러닝크루가 뭐 공원을 점유하고 막 비키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유지가 세금으로 운용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나나 너나 똑같은 세금 내고 쓰는 데인데 왜
왜 너가 나한테 비키라고 하냐라는 그런 반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반감, 이런 어떤 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한 이런 어떤 반감, 그러니까 이 그 납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반감이 사실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러닝크루를 욕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지가 않아.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고 그러는데, 가령 뭐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곳들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 논리가 다 그거야. 나는 이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고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이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정부 너네는 세금도 안 내고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이민자들을 더 위해 주냐. 이게 사실 사람이 기분의 문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이만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러닝크루건 정부가 됐건 다 파괴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러닝크루는 욕을 먹고 있고 복장 규제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은 극우 정부가 선거에 승리를 하고, 이게 사실 다 그냥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세금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게 있어요. 한국은 직접세 증세를 시도한 정권은 반드시 교체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올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교체를 당했어요. 박근혜 정권은 연말정산을 건드렸죠. 소득공제 대다수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어. 요것도 직접세 증세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득세를 올린 거예요. 담배 가격도 손을 댔지. 원래 얼마였더라? 2,100원이었나? 4,500원으로 올렸죠. 담배 가격도 사실 이제 흡연자에게 직접세 증세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종부세와 법인세를 건드렸지. 자, 금투세는 누가 건드릴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전에 금투세 편 얘기했을 때 정기국회 마감 될 때까지 이거 금투세 문제 해결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 나고 있죠. 뭐 어찌됐든지 간에 다수당이 곧 입장을 정할 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유예로 가지 않을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닝크루에서부터 세금 문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찌됐든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이 모이는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유지를 점유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지를 점유하는 문제는 결국 조세를 어떻게 분배하는가라는 문제에 닿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고, 한국은 그 민감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금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세금 얘기를 또 계속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